지금부터 인공지능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구를 공급하는 중심인물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단순히 성공한 경영자로 보는 것은 그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인공지능 패러다임 전환을 예측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이죠. 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식어는 바로 멈추지 않는 설계자입니다. 이 말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는 비전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실행하는 그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시작해 실리콘밸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오리곤 주립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그런 기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엔비디아를 창업하기 전에 그는 AMD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CPU 중심 세계의 한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금 경쟁 상대인 AMD에서 근무했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후 LSI 로직에서는 칩 설계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관리직까지 맡으며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그런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그의 30번째 생일에 모든 게 시작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 단돈 $40,000의 자본금으로 엔비디아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주목하지 않던 3차원 그래픽이라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었죠. 그 후 엔비디아의 역사는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1999년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발명하며 그야말로 컴퓨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06년에는 GPU를 그래픽 너머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결정적인 한 수, 쿠다 아키텍처를 공개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는 자신의 연봉을 단 $1로 삭감하며 연구개발과 인재를 지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2012년 인공지능 모델 알렉스넷이 엔비디아 GPU의 힘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그의 오랜 투자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엔비디아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하며 기술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섭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됐습니다. 창업 초기에 엔비디아는 일본의 게임 대기업 세가와의 계약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개발 중이던 칩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젠슨 황은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세가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잔금을 좀 지급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세가는 그의 솔직함을 믿어주었고 덕분에 엔비디아는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겸손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의 핵심 철학이 됐습니다. 언제나 정직은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주력 사업은 위축되고 주가는 폭락했죠. 이때도 그의 리더십은 빛을 발합니다. 자신의 연봉을 단돈 $1로 삭감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절감된 비용으로 회사의 미래인 쿠다 플랫폼과 핵심 인재들을 지켜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생존을 요구했지만 그는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는 현대 컴퓨팅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불리는 쿠다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공식 출시된 쿠다는 GPU를 그래픽카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종류의 병렬 계산이 가능한 범용 프로세서로 진화시킨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소수의 전문가만 그렇게 다룰 수 있었던 GPU의 막대한 계산 능력을 쿠다는 C 언어 기반의 쉬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그런 개발자와 과학자에게 개방했습니다. 젠슨 황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면서 400만 명이 넘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수많은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그런 난공불락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 쿠다는 인공지능 분야에 사실상 표준이 됐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모든 조직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젠슨 황은 이 쿠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거대한 그런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는 현재를 데이터가 원자재이고 지능이 최종 생산품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기본 생산 단위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정의했죠.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 칩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장 전체를 판매합니다. 이 풀스택 전략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블랙웰 GPU, 그레이스 CPU, 블루필드 DPU와 같은 핵심 반도체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DGX나 HGX와 같이 최적화된 하드웨어 시스템, 즉 조립 라인입니다. 세 번째는 NVLink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로 데이터 병목을 없애는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쿠다와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즉 공장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계층은 인공지능 엔터프라이즈나 옴니버스와 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풀스택 전략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클라라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과 의료 영상 분석을 가속합니다. 또한 로보틱스와 디지털 트윈을 위한 옴니버스 플랫폼은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비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비전은 그의 독특한 페르소나 전략을 통해 대중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젠슨 황의 검은색 가죽 재킷. 이 가죽 재킷은 스티브 잡스의 검은 그런 터틀넥처럼 그를 상징하는 유니폼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최고 경영자와 차별화되는 그런 반항적인 혁신가의 이미지를 만들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팔에 엔비디아 로고 문신을 새기며 회사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항상 파산 30일 전인 것처럼 경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위기에서 비롯된 그의 핵심 원칙으로 조직에 끊임없는 그런 위기감을 불어넣어 혁신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상반된 평가를 낳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 커뮤니티에서 그는 인공지능 대부라 불리며 슈퍼스타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높은 가격 정책과 제품 공급 문제로 황통수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는 그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시장의 비판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그런 명확한 전략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길에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그 엔비디아의 핵심 수익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에 젠슨 황은 규제에 맞춘 중국 전용 칩을 설계하고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서 외교관처럼 협상하며 공개적으로 그런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젠슨 황은 멈추지 않는 설계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단련된 그런 회복 탄력성, 쿠다라는 장기적인 배팅, 그리고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거대한 풀스택 전략을 통해 엔비디아를 21세기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극도로 야심차고 기술적으로 심오하며 전략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멈추지 않고 실행에 집중하죠. 이제 그를 마주하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경쟁자들은 단순히 칩이 아닌 생태계 수준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정책 위반자들은 단일 기업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제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고객사들은 이 강력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포괄성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